다음으로 발행 공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공시에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증권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를 해놨고, 그리고 모집 매출 판단 시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 이 모집 매출에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의 종류에는 자본시장법상 4조 2항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무증권이라든지 지분증권, 수익증권 이 3가지에 대해서 증권 신고서가 많이 들어오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 그러니까 보통주, 우선주 등은 일단은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채무증권의 경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 어음은 각각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을 하는데, 보증, 무보증 사채는 같은 사채에 조건만 다른 내용으로 붙은 사채라고 봐서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채인데 조건만 다르다고 봐서 이건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분 사채, 교환사채들도 앞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만 다른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금감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종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의 모집 매출에서 시행령에서 이런 50인 이상을 산출하는 경우, 이걸 같은 해당 증권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각각을 50인을 산출하는 것이지 합쳐서 50인을 산출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증발공 규정, 전매 기준 같은 걸 따질 때도 그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가 같은 종류인지를 파악하셔서 회사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 공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입니다. 모집 같은 경우는 모집에 해당되면 증권 신고서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발행을 공시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이고,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이냐 이미 발행된 증권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이거를 합산해서 50인이 넘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이럴 경우에 50인이 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0인을 카운트할 때 제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문가,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라든지 변호사, 기관 투자자 등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증권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규정에는 변호사는 50인이 카운트를 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연고자도 50인 카운트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직원은 카운트 대상입니다. 그리고 5% 이상의 주주, 비상장법인, 다만 공모 실적이 없는 비상장 법인은 연고자로 해서 제외가 되는 거고, 공모 실적이 있는 비상장 법인은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그 연고자라고 생각을 해서 50인 카운트 할 때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다르게 파악을 하고 50인 카운트 할 때도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제 투자 여부를 불문하고 권유받은 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는 뭐 40명이 했더라도 청약에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은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권유라는 것은 권유받은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 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인데요. 신고서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법적으로는 투자설명서 등 법정 청유 권유 문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 시에는 거래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또 하위 규정인 증발공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발공 1-3조에 의하면 인수인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 발행가액을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투자 설명서로 다시 제대로 된 청약의 권유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써놨으면 이거는 청약의 권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고요. 예전에 뭐 문자 같은 걸로 그 증권사 등에서 예약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어떤 회사에서 이러한 증권을 발행할 것인데 이거를 미리 예약을 해놓겠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금감원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건씩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먼저 제일 살피는 게 이 규정이죠. 인수인 명칭을 기재했는지, 발행가액을 기재했는지, 투자 설명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기재를 했는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청약 권유가 아닌 것으로 돼서 제재를 안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을 했더라도 이거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50명 이상이 넘어가면 바로 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는데 뭐 경조치가 나간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그냥 비조치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예약 판매에 대해서 중징계가 나간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모집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모집 개념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러니까 간주 모집과 전매 기준, 전매 제한 조치를 통해서 이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지만 발행 당시에는 50인 미만이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걸 전매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모집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면 증권 신고서를 발행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에게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모집으로 간주돼서 증권 신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 발행이라고 해도 전매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돼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 모집은 있어도 간주 매출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